열혈이라는 게 보통 얼마 정도를 쓰면 열혈이에요? 이게 얼마 금액이 다 나와 정도까지는 있나요? 아닌데 순위가 있죠. 이제 아. 1등부터 20등 이렇게 있고 네. 이제 당연히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보통 열혈 컷이라고 하죠. 그게 실시간으로 돈 낸 게 랭킹이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실시간인지까진 모르겠는데 그쵸 매일매일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그 경쟁심을 자극하네요. 돈을 얼마 썼냐 해가지고 네. 업적 랭킹 이런 느낌이니까. 네, 그래서 랭킹 아프리카에서도 일부는 그럴 거고 이제 몇 등 달성하면은 뭐 월 랭킹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게 아마 월별로 정산되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서비스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뭐 등수별로 어떤 포상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아. 1등 하면은 식사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마다 완전 워렌 케바케로. 버핏이네. 점심시간을 파는 거네. 그쵸 돈이 있으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많잖아요. 여어 BJ들이 이렇게 순진한 척, 네. 솔로인 척하지만 네. 그러다가 우연히 방송에 남자친구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네. 사과를 하고 그래서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다 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얘가 솔로인 거라 생각해서 돈을 주고 뭔가 가능성을 돈 주고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 따른 막 배신감을 느끼고 막 사과하고 이런 거 뉴스가 많잖아요. 그쵸 많죠. 예를 들어 뭐 대도서관도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뭐 애가 네.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되게 많은데 네네. 이런 건 어때요? 실제로 대부분의 BJ 나는 저 정도 얼굴의 애들이 남자친구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안 들거든. 이제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통 유사 연애 감정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비단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이제 유사 연애를 하는 거죠. 짝사랑인 거지. 걔가 내 이름도 알고 그쵸. 있으면. 그쵸. 이제 그 돈을 쓰는데 그런 요인이 굉장히 많이 네. 차지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다. 여자친구가 생겼다. 이러면은 그 요인이 확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인플루언서 분들은 감출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연예인. 네, 자기 생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라서. 아니 생계 연계된다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 내가 누구 만나고 있는 게. 네. 재밌네요. 사건 사고가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불과 몇 달 전에 그 하쿠나 라이브 네네. 얘네가 거기잖아요. 아자를 운영하는 그쵸. 하이퍼커넥트. 하이퍼커넥트. 여기서 뭐 어떤 BJ들이 뭐라 해야 되죠? 인플루언서라 해야 되나요? 스트리머라 해야 되나요? 얘네들이 미성년자 애들만 가스라이팅해서 돈 네. 뜯고 뭐 성착취하고 뭐 맞아요. 폭행하고 뭐 그랬다는 뉴스 같은 게 나오는데 네. 이 외에도 각종 플랫폼들, 인플루언서 플랫폼에서 이런 사고들 특히 좀 더 미성숙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애들 대상으로 한 것들이 물론 성인들 대상으로도 많지만 네.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터질까요? 이 외에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런 미성년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 범죄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미성년자 청소년을 대상한 범죄가 어떤 게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정신적으로 취약한 분들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범죄들은 많잖아요. 네. 뭐 꼭 이런 방송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 네. 같은 것들도 있고 다단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신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은 항상 있어 왔고 네. 그 중에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활용하는 그런 나쁜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새 올리팬즈가 엄청 안 좋은 의미로 화제인 것 같아요. 올리팬스요. 그래서 이게 저도 봐보니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네, 각종 이런 플랫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개인 돈을 받는 거잖아요. 플랫폼이 수수료 덜 떼이고 월간 구독 형태로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쵸. 때때로 더 다른 상품을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건데 네네. 뭐 보면은 이거 거의 성인물인데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꼭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사실 자유의지잖아요. 내가 네네.
뭐 포르노를 돈 주고 사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올리팬스에 올라오는 야한 콘텐츠를 보고 싶어서 돈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안 좋다라고 보진 않고요. 다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굴러가는 결과라고 보는데 사실상 유튜브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유튜브에 포르노 비슷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초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고 비단 올리팬스뿐만 아니라 옛날 유튜브 뭐 우리나라에서도 하이퍼커넥트의 아자르 같은 경우도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런 성적인 콘텐츠 덕분에 사용자들을 많이 끌어모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올리팬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제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 당장 돈이 되는 컨텐츠들이 먼저 뜨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꼭 성적인 컨텐츠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팬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성적인 컨텐츠뿐만 아니라 지금도 물론 그렇고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해외 유명한 서비스들이 이제 올리팬스, 패트리온, 뭐 까메오 이런 네. 서비스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다 비슷한 결로 시작은 각각 타겟하는 마켓은 달랐지만 비슷한 결로 가고 있다고 보이고 결국 그 안에서 이제 경쟁해서 누가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패권을 거머쥘 거냐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좀 전에 카메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광고에 그런 인플루언서한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아보세요라고 머랭이라는 서비스 페북 광고가 저한테 노출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찾아봤더니 뭐 해외에는 이미 까메오 같은 서비스들이 있고 얼마를 내면은 뭐 유명한 스타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나한테 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준다. 그래서 봤더니 뭐 너무 구린 거야.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누구누구야 생일 축하해 하면서 막 그 한 15초 10초 그래가지고 몇만 원? 물론 몇천 원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네. 와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아니 이 정도면 좀 저렴한 건가? 저 사람들 시간을 사는 건데 근데 이게 진짜 돈이 되나? 이게 사람들이 할까?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외 사업들을 많이 조사를 했었고 그중 까메오도 있었는데 까메오 같은 경우에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어떤 D급 인플루언서가 누군가에게는 A급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굉장히 퀄리티가 낮아 보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영상을 받아볼 수 있다. 약간 이게 그 까메오의 전략이었고 실제로 까메오는 처음에 물론 스눕독 같은 유명한 그 연예인이 홍보를 해주긴 했지만 네. 초반 사업 전략이 롱테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갔냐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활동 의지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꼭 까메오가 아니더라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얼마나 많고 돈 벌 수 있는 소스가 얼마나 많은데 네. 꼭 까메오에서 열심히 활동할 필요가 없죠. 근데 더 이제 나쁘게 말로 뭐 속된 말로 급이 낮아지면은 네. 이제 더 열심히 활동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아. 한 명 한 명의 팬이 소중하고 한 푼 한 푼의 돈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을 많이 타겟해서 많이 모아서 서비스의 어떤 트래픽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유명한 분들을 한두 명씩 영입을 해서 성장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수요가 있었다.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했고 크게 투자를 받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로 알고 있어요. 보면서 생일 축하 메시지 제가 그 TV에서 봤던 그 별로 유명하지 않은 개그맨인데 15초짜리 생일 축하 영상에 10,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와 15초에 10,000원? 그러면 저 사람은 하루에 저걸 만약에 한 10개를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 한 달 하루 1급이 나오잖아요. 10만 원이면은 보통 하루 1급보다 그쵸. 더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와 연예인이 답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동시에 근데 누가 여기에 얼마나 쓸까? 하루에 저 사람한테 10개 정도가 들어올까도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너무 많이 있는 거야.
그 안에. 약간 인플루언서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제 100명의 진짜 팬, 100 true fans를 모아야 된다. 혹은 뭐 어떻게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나를 정말 좋아하는 100명의 팬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 어떤 자기의 브랜드를 네.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 100명의 팬들은 이 사람이 똥을 싸도 좋아하는 거죠. 네,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똥을 싸진 않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퀄리티 낮은 영상들에도 충분히 돈을 쓸 의향이 있는 거고 그게 뭐 1시간 반짜리 영화보다도 네, 네. 자기한테는 더 가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플루언서들도 그런 팬들을 모아야 되고 네. 그런 팬들로부터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잘 없었는데 이제 카메오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